네, 5월 10일 화요일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하채기 전문가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대, 3%대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또 수급을 방금 보셨다시피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개인이 좀 많이 물량을 정리하는 모습 때문인지 이것 때문에 많이 빠지는 모습인가요? 왜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 좀 하락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는, 그게 국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일본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니케이 같은 경우도 1.9%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별하게 미국에서, 악재가 나오는 것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악재는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은 페드 쪽에서의 이런 긴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또 침체에 대한 일부 또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부분에서도 미국 정부 쪽에서 강력하게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그런 부분. 거기다가 또 이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쪽에서의 이 코로나 봉쇄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중국 경기 좀 둔화가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 그러면서 유가 같은 경우도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 어제 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 전면전으로 확장하는 거냐 아니면은 종결이냐 이런 이제 아마 시장에서 많은 좀 기대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종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가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수급을 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개인들이 이제 코스피 쪽에서 지금 한 1,000억 매도 쪽에서 970억 매도로 좀 바뀌고 코스닥이 지금 156억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애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개인 쪽에서의 아무래도 공포심이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워낙 좀 하락세가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4.29% 급락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우리가 좀 주식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쪽에서는 물량이 나오니까 어때요? 저까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께 현물 쪽 같은 경우는 이 원달러 지수가 추세가 확 꺾여야지만이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좀 보여야지만이 개인 투자자분들, 외국인 투자자분들께서 현물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잠깐 어때요? 매수세 들어왔다가 또 매도를 하는 그래서 이런 반복이 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원달러 지수가 1278원까지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외국인 쪽에서 현물 쪽에서 좀 들어오긴 했지만은 이런 자금들은 단말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금 확률이 높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린 게 옵션 쪽에서의 좀 수급을 좀 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오늘 외국인 쪽에서 풋옵션 쪽에서 9억 정도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4월 29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풋옵션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어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은 콜옵션만큼 최근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콜옵션 쪽에서의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의 17억 정도 매도를 좀 하고 있고 소셜 쪽에서 8억을 좀 매도하고 있는데 매도하고 있지만은 콜옵션 쪽에서의 그 매도대가 더 많이 나온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의 그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좀 비교했을 때 코스피가 지금 상승 종목이 26개,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이 883개, 보합이 12개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 53개고, 그 다음에 보합이 하나, 그리고 11개,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이 1450개처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상승 종목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코로나 2기가 왔을 때 그 정도만큼의 하락이 좀 강하게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부분들은 조금 언더시팅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지 않아야 할 부분인데, 이제 감매도 구간에서 이제 언더시팅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지난 1월 달에 그 국내 지표를 봤을 때 저점을 깨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지만은 여기서 저점을 좀 깨고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언더슈팅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평선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0, 20, 60, 120까지 해서 지금 부계가 돼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딱 꺾여버리는 그런 흐름이 좀 보였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5일선을 좀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5일선에 올려놓으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일정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5일선을 올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아시죠? 개발하기 지금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하락폭이 큰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개인들의 이런 투자 자금들이 아마 특히 신용 자금들이 매도 좀 압박을 받으면서 수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닥도 지금 상황에서는 5일선으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5일선에 지금 올려놓으면은 반등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5일선 지금 밑으로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특히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지금 보시면 소형주가 코스피 쪽에서 3.1%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중형주에서도 2.78% 급락이 나오면서 중소형주가 좀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는 하락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코스닥 소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3%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형주 같은 경우도 3.16%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중소형주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공포 시비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이렇게 보면은 이 공포심이 많이 깔려 있을 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때가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들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기회였던 게 많은 그런 사례들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시장에서 뭐 여러분들께서 복합적으로 보는 게 뭐 국내 지수라든가 미국 지수, 그다음에 유럽 지수, 그다음에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지수를 좀 보시는 게 꼭 어렵다 하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S&P 500 빅스 지수죠. 미국의 변동성 지수를 좀 보시는 게 가장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부터 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보시면은 저점이 여기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빅스 지수가 40에서 45 정도 이 정도 사이까지 갔다가 찍고 나와야지 그 정도 자리가 한 피크아웃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의 40에서 45 정도의 피크아웃을 좀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도 0.61% 그다음에 S&P 500 선물지수가 0.5% 지금 하락세가 나오면서 지금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일본 시장까지도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5일선 기준을 잡고 대응을 좀 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5일선을 올려놓으면 우리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 5일선 밑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공포심이 극에 달했을 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좋은 종목들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리였었던 게 좀 과거의 좀 사례를 봤을 때도 우리가 좀 체크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좀 우리가 좀 나왔던 이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차 쪽에서 보시면은 조지아 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좀 신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국내에 먼저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25년까지 해서 미국에 한 74억 달러, 원화돈을 구조화 4,50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이제 자금들은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에 좀 투자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현대차를 좀 보는 것보다는 조지아주에 있는 이런
1차 밴드 업체들을 조금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구형테크라든가 뭐 KB, 오토시스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뭐 조지아주 공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조지아주에 연결이 되어 있는 밴드 기업들 하청업체들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한항공에서의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금 암초를 좀 만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의 좀 지금 좀 독과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뭐 EU와 미국 쪽에서도 지금 이 결합 심사에 대한 그 속도가 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 당국에서도 지금 이 합병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M&A 승인이 조금 시간이 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실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지금 2.87% 지금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 영향도 좀 많이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중간에 가다가 이 합병 위기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면은 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 투자하신 분들 자, 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위기 이슈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지난달 중반부터 해서 지금 이번까지 해서 좀 조선주들이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세가 났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데 여기다가 이제 시장이 좀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이산화탄소 운반선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논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화두가 되다 보니까는 이런 논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유럽의 친환경 벤처기업이죠. 에코로그 쪽에서의 지금 최근 조선 3사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CCUS, 탄소 포집이라든가 활용, 저장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운반선에 대한 디자인 논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때문에 자동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영향이라든가 단기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좀 받으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시장이 좀 안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새로운 먹거리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장으로서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보시면 단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을 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11만 5천 원 정도, 뭐 11만 원 정도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들어오면은 우리가 한 번 정도 또 관심을 또 다시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이제 구조가 좀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이제 자율주행차 쪽으로에서의 카메라 모듈로 좀 변화가 되는 핵심 요소가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차에 맞춰서 카메라 업체들도 우리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카메라 업체들은 최근에 보시면은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으시고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 중에서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좀 조정이 나온 종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카메라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들이 뛰어든다 해도 빠르게 이거를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과거에 삼성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 쪽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철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만큼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선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입력이 높은 그런 부분인데 이 카메라 업체들 우리가 스마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서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게 또 UAM 쪽으로 가중해서 같이 또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카메라 업체들도 좀 같이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품화 쪽에서 화장품 인체 시험에 있어서 국제 성적서 공식 발급을 자격에 대한 부분에서 획득했다라는 이야기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류프림에서 화장품들이 좀 가다가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온 그런 부분에서 또 시장에 어떻게 해요? 악재를 좀 맞는 그런 부분이죠. 시장이 하락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화장품주들도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한국컵만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 종목들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인 상승세 이후에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또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개선이 되고 또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 기대 심리가 계속해서 또 올라온다고 하면은 화장품주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테마들 좀 보면은 없습니다.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료주 지금 하나 빼놓고는 그다음에 육개주 좀 올라온 것 빼놓고는 뭐 대부분 다 그 테마들이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뭐 시간에 상승했던 이런 사료주들, 육개주들이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 18% 좀 넘게 좀 상승하고 있고 한일사료가 급등했다가 다시 또 급락을 하는 현상이 나왔는데 다시 오늘 또 이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지금 12% 넘게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11% 넘게 지금 상승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지속되는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는 이런 사료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료주들이 가고 그다음에 육개주들이 가고 그리고 비료주들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해서 순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테마적으로도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오늘 좀 많이 하락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통신 장비 쪽 관련해가지고 5G에서 6G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5G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또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음식료 업종들 지금 뭐 사료주들이 뭐 제일 1등으로서 좀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제과점 관련 제과 업체들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시장이 지금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사료주 말고도 이런 제과 업체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장 흐름 많이 살펴주셨고요. 또 현대차,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추진 소식도 가지고 와주셨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해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소식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또 조선업 소식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의 눈인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료주, 육개주가 많이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이 전문가님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윤 정부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원전 관련해서 좀 오를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어떤 섹터를 가지고 와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10시 되면은 이제 출범식을 좀 하시고, 이제 12시, 오늘 시간 12시부터 이제 정치적인 업무가 이제 시작이 되셨는데, 일단은 새 정부 쪽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 이제는 원전 쪽 강력하게 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약 쪽, 아무래도 각 정부가 시작이 되고 조금 중간 정도 되면 항상 질병들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에 대한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안철수 이제 인수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이제 발언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좀 선별하거나 공략을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 하시면은 제가 한국전력을 좀 강력하게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적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한 월 1년 정도는 쉬어가고 내년 내후년 정도 보통 이제 정책들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정도 임기가 됐을 때 그때가 이제 강력하게 좀 시세가 좀 분출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정부 정책들을 조금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제가 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 확인하셨을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다가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요.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부 때마다 새로운 질병들이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어떤가요? 이 코로나가 나왔고 박근혜 정부 쪽에서는 보시면 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아마 질병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제약주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뭐 뉴스 기사 보니까는 코로나 이후에는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뭐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어떤 거를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조금 뭐 시장에 영향을 좀 받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부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미약품을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2015년도에 정말 시장에서 핫했던 그런 종목이 지금 한미약품이 좀 되겠는데,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죠.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 2015년도에 한 해에만 고가 고점 대비했을 때 759%가 급등할 정도로 강한 시세가 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좀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동안에 이제 제약주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새 정부 쪽에서의 이런 투자 이야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뭐 의사 같은 경우 의약품을 제조를 하고 판매를 좀 하고 있죠. 그다음에 복합 고혈압 치료제 알모잔타이라든가, 그다음에 로스제,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요, 에소메제, 그다음에 발기부전 치료제, 파칼 등의 이제 주요 제품을 듣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신약이라든가 합성 신약, 그다음에 뭐 계량 복합 신약 등의 신약 개발을 하면서 최근에 이 R&D 쪽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때요?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좀 성공을 좀 하면서 다른 제약 업체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와서 한미약품, 한미그룹의 이제 뒤를 따라가지고 R&D에다가 투자를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제조를 하고 판매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좀 잡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한번 R&D 쪽에서의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급격하게 좀 성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급성 골수 백혈병에 대한 그런 부분 신약에 대해서도 미국 FDA 쪽에서 패스트트랙 품목으로서 지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혈병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슈가 붙었을 때 한미약품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그런 파동의 흐름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단기 상승한 후에 61선하고 120선 지지를 받으면서 어때요? 또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단기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좀 올라가는 테마들도 봐도 사료주 외에는 뭐 없습니다. 지금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지만이 이런 종목들은 강력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시장으로 봐도 시장 모멘텀 자체가 좀 죽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조금 조정을 좀 주다가 자리를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뭐 한 1, 2주 정도 조금 바라보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자리에 보시면 한 61선 정도,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좀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61선 정도에서 한 28만 원 정도, 이 정도 자리를 우리가 매수 타임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7만 원 정도 우리가 잡아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보시면 여기 앞에 이제 매물대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32만 5천 원 정도 조금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보시면 아시겠지만 41만 8천 원대 여기까지 해서 중장기적으로 해서 2차적으로 한번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약품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으로 한미약품 현재가가 29만 원이고요. 28만 원 정도 되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손절가는 27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로 보면 32만 5천 원, 중장기로 보면 41만 8천 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문가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시장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 공포심으로 휩싸였을 우리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시장에서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또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힘듭니다.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우리가 시장은 시간 지나서 보면은 회복을 합니다. 근데 그 시장이 회복을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좀 회복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가장 빠르게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좀 되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면은 그 세금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어때 주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투자가 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오늘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출범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때요? 조금씩 해서 보유를 좀 하신다고 하면은 정식적으로 이제 오늘 출범했기 때문에 뭐 차츰 시간이 지나가고 나오면은 시장 회복하면서 또 정책주들이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자리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하채기의 증시 콜센터였습니다.